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IS 계좌 만기 시점 제가 한번 그럼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IS 계좌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계란 바구니에 뭐 신탁형 같은 경우는 예금 적금도 들어가고 우리 중개형 IS 계좌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이라든가 ETF, 펀드, ELS, RP 쭉 이런 상품들을 담아서 3년 이상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해서 실제 수익이 난 거와 손실 난 거를 상계 처리해 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죠. 자, IS 만기 자금 도래했습니다.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떤 핵심이 뭐죠? 90일 전에 만기 연장하라. 해지하실 분들은 30일 이내 반드시 만기 신청해라. 가만히 있으면 자동 해지되는 게 아닙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장점이 좀 더 목돈을 더 만들 수가 있겠죠. 내년, 내후년 장기 투자할수록 수익성을 극대화시켜서 돈을 좀 더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ETF를 가입했는데 배당을 받아요. 통상 우리 배당 받았기 때문에 15.4% 배당 소득세를 떼는데 이 IS 계좌에서는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분배금은 받지만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과세 이연. 그래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해지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로 넣어가지고 추가세액 공제, 아까 보셨죠 프로세스. 예, 환급,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3년마다 요 비과세 한도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이 뭐죠? 계속 보유하실 분들은 이 비과세 한도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연봉이 처음에 신입 때 가입을 해서 5,500이 안 돼가지고 서민형으로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가입하려고 하니까 이제 승진도 되고 연봉도 한 7천이 넘어가가지고 재가입하게 되면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이 돼서 비과세 한도가 400에서 200으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또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IS에 가입할 때는 실제 이자 배당 소득이 나 연간 2천만 원 안 넘었는데 내가 그동안 막 투자를 잘해가지고 배당도 많이 받고 여기저기 돈도 많이 재테크를 잘해서 이자도 많이 벌어가지고 2천만 원이 넘으신 분들은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되죠. 그럼 직전 3개년도 안에 종합과세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유 만기 연장을 할 때 만기 연장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꼭 보유하실 분들은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도 인출도 중요하죠.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 안정성과 더불어 돈을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 유동성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IS에는 중도 인출 기능이 다행히 있습니다. 내가 불입한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지하셔가지고 연금 펀드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돈 찾을 수 있을까요? 이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에 넣으시게 되면요. 요거는 돈을 중도에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55세까지 계속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한꺼번에 받을 때 세금 정산한 다음에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자금으로 쓰실 거면 개인형 IRP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는 한 2, 3년 뒤에 내가 아파트 이사 갈 때 목돈으로 활용하겠다. 돈을 그때 필요하다. 중도 인출하실 분들은 연금 펀드가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연금 펀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중도 인출을 내 재무 목표, 내 사정에 맞춰서 잘 판단하시고 IRP에다가 해지 자금을 넣을지 연금 펀드에 넣을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금 계좌 중도 인출 시 유의사항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ISA 만기 자금을 추가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환급받기 위해서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합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의 IS 만기 자금을 이전하게 되면 세액 공제, 추가 공제는 얼마 환급받을 수 있죠? 10%에 300 한도니까 딱 300이죠. 그러니까 3천이 딱 포인트예요. 그럼 30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3천 드시게 되면. 그럼 연금 계좌에서 나머지 계좌는 내가 필요할 때 중도 인출할 수 있겠죠. 2,700만 원은 인출이 가능한지 아까 IRP, 연금 펀드 각각 다르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도 인출할 때 유의점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올해 2024년에
IS 계좌를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한 다음에 한 2달 지난 다음에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2024년도에 내가 중도 인출된다니까 연금 펀드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 있는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빠져서 200만 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300만 원 전부 다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올해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긴 다음에 올해 지난 다음에 내년에 2025년 다음 해에 인출을 하셔야만 3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간에 이 돈 안 써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 원은 그냥 해가 바뀐 다음에 다음 해에 그냥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펀드 2,700 중에서 600을 연금펀드에 또 300을 IRP에 넣으시고 아니면 IRP 계좌만 갖고 계신 분들은 노후자금으로 2,700 중에서 IRP 계좌에만 9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게 중도인출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개형 ISA든 ISA 그 손익통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좀 핵심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실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겠죠. IS 계좌에서는요. 이제 만기 때 이제 해지하게 되면 그 시점에 손익통산에 들어갑니다. 손익통산이 뭐죠? 내가 3년, 5년, 10년 IS 동안 운영했던 자금을 이제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나는 3개 종목만 가입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네이버,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넣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금융주 중심으로 된 뭐 고배당주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만기 대지했어요. 네이버에서는 요새 네이버 주가 안 좋죠. 100만 원 정도가 손실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S&P나 나스닥에서는 300만 원의 손익이 났고요. 국내 고배당주 펀드에서는 또 1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 손익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가 과표로 잡힐까요? 네이버에서 이 100만 원 손실 난 게 손익통산에 적용이 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마이너스 매매차 수는 손익통산이 적용이 돼요. 그럼 300만 원 수익 난 거에서 빼주죠. 200만 원으로만 잡히는 거예요. 세금 낼 때는요. 자, 국내 고배당 펀드에서 1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IS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내 상장 주식은 중개형 IS에서 매매 차손, 손실 났을 때는 손익통산에서 빼주고 플러스 되면요. 이익이 나면 어차피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죠. 또 내년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플러스 되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손익통산 사례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은 매매 차손만 손익통산이 적용이 되고 국내 주식형 펀드와 국내 주식형 ETF는 손익통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를 명심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개형 IS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뭘 가입하는 게 좋아요? 국내 상장 주식, 삼성전자나 뭐 2차전지 주식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과 그리고 국내 펀드보다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우리 뭐 나스닥이라든가 나스닥 100, 또 뭐 글로벌 반도체라든가 AI 관련 빅테크라든가 S&P 500이라든가 이런 쪽 ETF를 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ISA 만기 자금에 대해서 보유해야 할지 해지할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머니몽TV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런 여러 가지 주제의 재테크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 제가 또 좋은 컨텐츠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